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철강산업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로부터 CO를 이제 분리하는 이제 흡착제 개발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주로 그 산업 현장의 실적용을 위한 실용화 연구에 이제 주로 이제 관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김정은 박사님께서 이제 차세대 사업단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정통부에서 이제 차세대 사업단 말고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이제 탄소전환 사업단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실용화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걸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 부생가스로부터 고순도 이제 CO를 이제 분리하고 이걸 이제 수소하고 이제 합성을 해갖고 메탄올이라든가 아니면 올레핀과 같은 이제 케미컬 만드는 쪽으로 응용을 하자. 그래서 실증 규모까지 이제 연구하는 걸로 이제 계획되어 있고요. 이 분리 정제, 부생가스를 이제 분리 정제하는 쪽을 이제 김정은 박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둘이서 좀 나눠서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부생가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공정용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부생가스 복합 발전 그런 쪽으로 이제 대부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부생가스들 이제 성분들을 보게 되면 케미컬 용도로 쓸 수 있는 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소라든가요. 그래서 COG 가스 같은 경우는 수소가 한 55%, 메탄이 한 25% 돼 있고요. LDG나 BFG 같은 경우는 시럽가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들을 단순하게 어떤 연료 개념으로 쓰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분리 정제를 해서 케미컬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생가스들을 이용한 이제 케미컬 제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크오븐 가스, COG 가스를 갖고 이제 합성 천연가스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OG 가스에는 이제 수소하고 CO, CO2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정제를 한 다음에 메타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CO하고 CO2를 또 이제 메탄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를 해서 LNG 대용의 합성 천연가스를 이제 사용을 해보자. 해서 최근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런 공장들이 좀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이해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국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보 정리는 안 되는데 좀 상당히 이제 많은 설비들이 좀 가동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2016년에 조사할 때 건설 중인 설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제 SNG를 만든 산업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이제 천연가스 소비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천연가스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이제 에너지원 중에 이제 천연가스 비율이 한 24% 되는데 중국은 한 4%,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할 정도의 수준까지 좀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쪽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나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수입을 좀 해오고 있는데 일단 공급에 대한 이제 불안 요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자체 생산 쪽을 이제 많이 돌리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COG 가스 같은 거 이제 코크를 생산하면서 나오는데 보통 1톤의 코크를 생산하는데 약 한 400루비의 이제 COG가 생산되고요. 자체 여론으로 한 절반 정도로 쓰고 나머지가 한 200루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SNG로 합성하게 되면은 보통 2.5루비의 이제 COG 가스 갖고 1루비의 내추럴 가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 쪽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부생가스들을 갖고 메탄올과 같은 이제 케미컬 제품 만드는 쪽도 이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재 이제 중국의 이제 COG를 갖고 메탄올 제조하는 제조사가 한 6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총 생산 능력으로 따지면 한 800만 톤 정도로 총 메탄올 생산하는 거의 한 17%를 이런 부생가스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COG 가스가 나오는 양들이 그 대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메탄올 설비 같은 경우는 한 100만 톤 정도 메가 메탄올 프로세스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경제성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한 20에서 한 30만, 40만 루피 톤 정도 그 정도 좀 작은 규모로 메탄올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생가스 활용을 위해서 이제 그 CO를 이제 분리하는 기술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그 질문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이제 고베스틸 쪽에서 이제 그 LG 가스를 이용해서 CO PSA를 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쪽에 저희가 오늘 발표할 그 주제와 좀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그런 합작인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카본하고 카파가 클로라이드 계통의 이제 합작제를 써갖고 CO를 한 99% 이상, 회수율은 한 80에서 90% 이상 올 수 있다 이제 보고되어 있었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이런 CO 합작제를 이제 PSA를 하는데 중국에서 개발한 합작제는 CO2에 대한 간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CO2 PSA를 돌려서 CO2를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또 CO를 이제 합작할 수 있는 지금 PSA 설비를 놔서 2단계로 정지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CO를 이제 분리하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콜드박스로 이용한 식냉법인데요. 이 식냉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부생가스 조성 보면 아시겠지만은 철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는 이제 CO뿐만 아니라 질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점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식냉법으로는 이런 철강 부생가스에 적용하기 힘들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학흡수법이나 이제 PSA 그런 법이 되는데 케미컬 흡수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쪽 기술도 좀 같이 개발을 하면서 시간당 40배 규모의 파일럿 설비를 현장에서 좀 직접 테스트도 해봤었는데요. 상당히 효율은 좋습니다. 효율은 좋은데 단점이 이제 상당히 좀 유독성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카파크로라이드 계통의 이제 톨루엔 복합 물인데 이 물질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이제 폭발성도 있고 상당히 좀 유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효율은 좋지만 좀 현장에서 좀 조업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물질들이 있고요. 가스 중에 또 수분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의 ppm 이하로 이제 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PSA는 뭐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슈는 항상 그 CO를 좀 선택적으로 좀 많이 합작할 수 있는 합작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LG는 이제 보통 이제 제철 공정에서 이제 그 전로라고 하는 이제 공정에서 나오는데요. LD 컨버터라는 쪽에서 가스가 나오고 이 가스를 이제 홀레에 저장했다가 뭐 발전하는데 아니면 연료로 쓰고 이제 그렇습니다. 보통 한 CO가 한 60에서 한 65% 그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CO 양으로 따지면은 연간 한 20만 톤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목표를 이제 부생가스로부터 99% 이상의 CO를 이제 분리자리할 수 있는 합작 공정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고, CO2에 대한 선택도 이제 5 이상 되는 그런 합작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 개념은 이제 일단 아까 이제 김 박사님께서 좀 잠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분리막 공정하고 합작 공정이 어떤 게 경제성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분리막 공정을 갖고 전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은.
결국은 이제 분리막 공정은 이제 어떤 이제 저희들 이제 이쪽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처리 단계에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분리막 공정 단독으로 쓰려면은 이제 다른 불순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순도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택도 아주 좋은 게 나오지 않는 한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구상을 하는 거는 분리막 공정에서 이런 LG 가스 중에 있는 CO2하고 수소를 좀 제거를 해주고 전부 제거될 거라고 이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2만이라도 좀 많이 제거를 해주면은 이쪽 PSA 공정에서 부하가 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PSA 공정을 좀 슬림하게 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개발되면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기술이 유리한지 그 부분은 이제 한번 판단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작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고베스트레일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쪽하고 유사한 이제 저희들이 합작제를 쓰고 있는데 카파크로라이드 베이스의 이제 합작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가장 좋은 단체가 이제 알루미나 계통의 단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나를 이제 열 처리한 다음에 이 환원제 첨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환원제 첨가를 하고 카파크로라이드 용기를 갖고 이제 합작제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알루미나 지체를 또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열 처리를 해서 좀 쓰고 있는데요. 이 알루미나 지체 자체가 이제 CO2를 좀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흡착 특성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CO2에 대한 흡착 특성이고요. 이거는 이제 CO에 대한 이제 흡착 특성인데 상대적으로 CO에 비해서 CO2를 이제 흡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나를 한 600도 열 처리했을 때에 비해서 열 처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O2에 대한 흡착이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CO 흡착량은 뭐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CO2보다는 이제 CO에 대한 선택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 알루미나 지체 자체의 CO2 흡착력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 처리를 통해서 CO2 흡착력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지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알루미나 지체에 대해서 이제 열 처리 온도 바꿔가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XRD로 보게 되면은 일단 열 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마의 세타 알파 페이스로 이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BT 서피스에도 같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파를 담지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970도에서 열 처리한 세타 알루미나의 CO, CO2, N2에 대한 협착 실험 결과고요. 보시면 알루미나 자체에서도 이제 다 흡착을 하는데 CO보다는 이제 CO2를 조금 더 많이 흡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카파를 담지하게 되면은 지수하고 N2 흡착은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데 CO의 흡착량이 크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알루미나 열 처리 온도를 좀 달리 한 600도, 970도, 1200도 이제 그렇게 달리한 알루미나의 카파를 담지해서 흡착 실험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600도하고 이제 970도 열 처리한 알루미나의 카파를 담지한 거는 CO 흡착량이 뭐 조금 차이 나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나고요. 1200도로 이제 열 처리 온도를 올리게 되는 CO 흡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거는 이제 알파 베이스가 알루미나 변하면서 표면적이 이제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압력에 따른 선택도를 보게 되면은 한 4에서 6 사이 그 정도 이제 시어 N2 재선택도, 시어 CO2 선택도가 한 4에서 6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열 처리 온도를 달리한 알루미나에 대해서 이제 카파 담지한 XRD 분석을 한 건데요. 일단 이제 페이스로 보면 이제 주 페이스가 이제 카파 메탈하고 이제 COCl 페이스인데 일부 어사인은 안 됐지만 이제 CO
페이스하고 COCL2 피크도 이제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사인이 지금 정확한지는 아직 좀 그 검증을 더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앞쪽에서는 TPR을 했을 때 그 앞쪽에서는 이제 피크가 이제 COCL에 대한 피크로 어사인을 했는데, 좀 더 이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쪽 뒤쪽 피크는 이제 COCL2나 이제 COO에 대한 피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카파의 함량을 좀 바꿔가면서 좀 합작을 테스트를 한 건데요. 16% 정도에서 한 50% 정도까지 좀 변화를 시켰고요. 이 CO에 대한 합작 피크를 보면은 16%일 때하고 50%일 때하고 좀 형태가 좀 많이 달라져서 합작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카파함량에 따른 이제 특성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흡착 온도를 이제 저희들이 아까는 이제 30도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흡착 온도를 좀 바꿔가면서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흡착 온도가 올라가면서 30도에서 40도 올라가면서 이제 이 CO에 대한 흡착량이 좀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40도나 50도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대를 했던 건 이제 흡착 온도를 올리면서 CO2 흡착이 상당히 좀 약화될 걸로 지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외로 좀 CO2 같은 경우는 온도에 좀 별다른 영향을 안 받는 걸로 나타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좀 이 합착제 개선에 대한 포인트는 이런 부분들 좀 CO2에 대한 흡착량을 좀 더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착제 개발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나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 한 3배 정도의 가스를 처리를 할 수 있는 PSA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15바 정도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장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1차적으로 일단 뭐 투베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투베드로 하기 때문에 순도는 뭐 한 97% 정도까지 확인을 했고요. 일드가 이제 어떤 베드 수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4베드까지 테스트하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 수가 늘어나면은 순도뿐만 아니라 일드까지 좀 크게 올릴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